많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대표하는 3대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처음 접하셨을 때 단순히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으로 쉽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등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 근육과 양력근까지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만약 전문적으로 자세 교정을 받지 않고 무작정 데드리프트를 했다가는 오히려 허리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드리프트는 어떤 자세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에 대한 운동 방법과 자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연구 자료와 논문을 통한 운동 효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면 왜 내측관근과 대퇴직근이 있는 허벅지와 대둔근 등이 있는 엉덩이를 중심으로 단련할 수 있으며 광배근, 승모근, 이두근이 있는 어깨와 등, 팔까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체와 상체를 모두 자극시키는 운동이죠. 특히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코어 근육이 발달되면 어디에 좋을까요? 바로 균형 잡힌 몸매를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의 중심인 허리와 등을 올바르게 해주며 엉덩이를 자극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애플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보통 앉아서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데드리프트가 바로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인 셈입니다. 하지만 처음 데드리프트를 접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자세 잡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엉뚱한 자세로 지속하다가는 허리 부상으로 직결되어 다시는 데드리프트를 안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자세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세는 데드리프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의 종류와 자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크게 컨벤셔널, 루마니안, 스모, 스티프레그 총 4종류의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차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과 루마니안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 동작과 끝 동작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놓인 바에서 시작하여 몸을 일자로 펴는 동작을 지나 다시 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자세에서 끝이 납니다. 이와 반대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락 아웃 상태에서, 즉 몸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시작하며 바를 무릎 아래쪽까지 내린 후 다시 몸을 일자로 펴는 상태로 끝내는 동작입니다. 두 데드리프트 자세를 비교했을 때 몸의 동작 순서는 서로 반대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데드리프트 모두 내려가는 동작보다는 들어 올리는 동작이 우선이란 점은 동일합니다. 데드리프트는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허벅지 전체와 종아리, 코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기립근, 광배근도 함께 사용됩니다. 컨벤셔널과 루마니안 두 데드리프트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2018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컨벤셔널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근활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 근육인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대둔근에 대한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퇴직근은 앞벅지, 대퇴이두근은 뒷벅지, 대둔근은 엉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루마니안에 비해서 앞벅지는 23.3%, 뒷벅지는 0.8%, 엉덩이에서는 8.6%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근육에서 모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앞벅지를 제외한 뒷벅지와 엉덩이에서는 유사한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하체 전체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좋은 운동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소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뒷벅지, 엉덩이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엉덩이와 뒷라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따라서 허벅지가 두꺼워질까봐 하체 운동을 꺼려 하셨던 여성분들에게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왜 데드리프트 자세에 따라서 근활성도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바의 위치에 따라 자극되는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서 시작하고 루머니안 데드리프트는 무릎에서 정강이 사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최초 자세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리 근육 개입이 늘어나 자세별 자극 부위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제 본인에 맞는 데드리프트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드리프트를 하시다 보면 허리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는 자세와 유연성, 머리의 각도와 코어 근육의 부족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 자체가 정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일까요? 이 의문은 2012년 스웨덴 롤레오 공과대학교 보건재활학과에서 진행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데드리프트를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허리 통증이 있는 2명의 환자가 8주에서 10주 사이에 걸쳐 데드리프트 훈련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2명의 실험자 모두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통증 상태가 완화되거나 그대로인 경향을 띄었습니다. 또 2015년 동일한 대학에서 33명의 환자가 8주간 데드리프트 수행 후 전반적인 신체 점수를 비교한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 점수는 4.8에서 6.8로 증가했으며 신체 활동 장애 점수는 7.1에서 3.8로, 신체 통증 정도 점수는 42.6에서 22.2로 감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신체 활동이 향상되었고 신체 장애 수준은 완화되었으며 허리 통증 역시 완화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2개의 논문 결과로 통증이 완화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허리 통증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중량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고중량의 무게로 진행하시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면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라면 10회에서 12회를 수행할 수 있는 무게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종류별 데드리프트의 자세와 근육 자극 부위, 그리고 데드리프트의 허리 통증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데드리프트의 종류가 2가지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데드리프트를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데드리프트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혹은 지도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데드리프트만 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통해 시간 대비 효율적인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운동 지식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